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침침하신가요?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휴대폰 화면이 뿌옇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안경을 바꿔야 하나,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 침침함, 진짜 원인이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거의 절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눈이 침침해서 왔어요. 백내장인가요? 안경을 바꿔야 하나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백내장도 아니고 안경도수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대부분은 안구 건조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구 건조증을 단순히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증상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은 여러분의 시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만났던 67세 박정인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시력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돋보기만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돋보기를 써도 여전히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새로 맞추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백내장이 의심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들 백내장 수술 받았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게 아닐까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백내장은 조금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박정희 님은 더 혼란스러우셨죠. 백내장도 아니고 안경도 맞췄는데 그럼 왜 계속 흐릿하게 보이는 걸까요? 그때 담당 의사가 한 가지 검사를 더 했습니다. 눈물막 검사했어요. 그리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심한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박정희 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눈이 건조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눈이 마르거나 따갑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반드시 건조한 느낌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의 표면에는 눈물막이라는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는 기름층, 중간에는 물층,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렌즈입니다. 눈물막 자체가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고르게 굴절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앞 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가 깨끗하면 앞이 잘 보이죠? 그런데 유리에 먼지가 묻거나 빗방울이 얼룩지게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뿌옇게 보입니다. 유리 자체는 멀쩡한데 말이죠. 눈도 똑같습니다. 각막과 수정체는 멀쩡한데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눈물막이 고르지 않으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 눈물막이 불안정해집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눈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눈물샘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둘째, 눈물의 질이 나빠집니다. 특히 기름층을 만드는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샘이 막히면 눈물이 너무 빨리 증발해버려요. 셋째,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나 TV를 오래 보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깜빡임을 덜 하게 되고 눈물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물막이 부분적으로 마르면서 각막 표면이 공기에 직접 노출됩니다. 각막은 아주 예민한 조직이에요. 공기에 노출되면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 미세 손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이 각막을 통과할 때 이 미세한 상처들이 빛을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생각해 보세요. 렌즈에 먼지가 묻거나 손자국이 나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죠? 렌즈 자체의 성능은 좋은데 표면이 더러워서 그런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각막이라는 렌즈는 멀쩡한데 그 표면이 건조하고 손상되어 있으면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마이봄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마이봄샘은 눈꺼풀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기름샘입니다. 위아래 눈꺼풀에 각각 20개에서 30개 정도 있어요. 이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이
눈물의 가장 바깥층을 덮습니다. 기름층이 있어야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화장을 많이 하거나 눈꺼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마이봄샘이 막힙니다. 기름이 끈적끈적하게 굳어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봄샘이 막히면 기름층이 얇아지고 눈물이 빨리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몇 초 만에 눈물막이 깨지고 각막이 공기에 노출되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깜빡이면서 눈물막을 다시 형성하니까요. 하지만 깜빡일 때마다 시야가 잠깐 맑아졌다가 다시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씨를 읽다가 눈을 감았다 뜨면 잠깐 선명해져요. 그런데 금방 또 흐려져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안구건조증 증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잘못된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눈이 불편할 때만 인공 눈물을 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할 때 그때 가서 인공 눈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건 효과가 적어요. 왜냐하면 이미 각막에 미세 손상이 생긴 후거든요. 불 끄고 나서 소방차 부르는 격이에요. 인공 눈물은 예방용으로 써야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넣어서 눈물막을 계속 유지해줘야 각막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3번 정도 규칙적으로 넣으십시오. 눈이 불편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면 각막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고 미세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야도 훨씬 맑아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영양제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같은 영양제들 물론 좋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것들은 망막과 수정체를 보호하는 성분이에요. 안구 건조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정말 효과적인 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의 질을 개선합니다. 끈적끈적하던 기름이 부드러워지면서 배출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눈물의 기름층이 두터워지고 눈물 증발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을 석 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눈물의 질이 확실히 개선됩니다. 시야가 맑아지고 침침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1000mg에서 2000mg 정도입니다. 생선으로 드시면 더 좋고 영양제로 드시려면 EPA와 DHA 합쳐서 1005mg 이상 되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증상만 보고 수술부터 고민하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무조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이고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안구 건조증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구 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회복이 느리고 수술 후에도 시야가 계속 흐릿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은 좋아졌는데 왜 여전히 뿌옇게 보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눈물막 상태를 확인하고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먼저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집에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꺼풀 청결입니다. 특히 마이봄샘 관리가 핵심이에요. 매일 저녁 세수할 때 눈꺼풀을 따뜻한 물로 씻어 주십시오. 그냥 물로만 씻지 마시고 아기 샴푸나 눈꺼풀 전용 클렌저를 조금 묻혀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특히 속눈썹 뿌리 부분을 잘 닦아야 합니다. 거기에 마이봄샘 출구가 있거든요. 화장 찌꺼기나 피지가 쌓이면 마이봄샘이 막히니까 매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온찜질입니다. 마이봄샘에 굳어있는 기름을 녹이려면 따뜻한 열이 필요해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꼭 짜고 눈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부가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온찜질을 하고 나서 눈꺼풀을 살짝 마사지해주면 더 좋아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코 쪽에서 귓바퀴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듯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눈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깜빡임 연습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 의식적으로 깜빡여 주세요. 20분에 한 번씩은 눈을 감고 20초 정도 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20-20-10 규칙이라고 해요. 20분 작업하고 20피트 약 6m 거리를 20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피로도 풀리고 눈물막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눈물이 빨리 증발하니까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천하시면 대부분은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정희님 기억하시죠? 백내장도 아니고 안경도 맞췄는데 계속 흐릿하게 보이셨던 분 말이에요. 그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셨어요. 인공 눈물을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넣고 오메가3을 매일 먹고 저녁마다 눈꺼풀을 깨끗이 씻고 온찜질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신문이 선명하게 보여요. 휴대폰도 훨씬 잘 보이고요. 이게 정말 안구 건조증 때문이었네요. 그분 말씀이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안구 건조증이 시력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랍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71세 김영수 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운전할 때 특히 불편하셨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운전하면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번져 보이고 대양차 불빛이 퍼져 보여서 위험하다고 느끼셨대요. 검사해보니 역시 심한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특히 마이봄샘이 거의 다 막혀 있었어요. 김영수님은 매일 저녁 온찜질과 눈꺼풀 청결을 철저히 하셨어요. 3달 정도 지나니까 밤 운전이 훨씬 편해지셨답니다. 불빛 번잼도 많이 줄어들고 시야도 맑아지셨다고 하세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많은 분들이 노화라고 포기하시는 증상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관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눈도 노화됩니다.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망막 기능도 떨어지고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안구 건조증은 노화와는 다릅니다. 이건 환경과 습관의 문제예요.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관리하지 않으면 빨리 망가지잖아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고 타이어 점검하고 세차하면 오래 탑니다. 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관리해주면 나이가 들어도 맑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릿하다고 해서 무조건 노안이나 백내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건조한 게 아니라 눈물막이 불안정해져서 시력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인공 눈물을 예방적으로 사용하고 오메가3을 꾸준히 먹고 눈꺼풀 청결과 온찜질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한 달 안에 눈이 확실히 편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한 달 이상 관리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안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맑은 창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흐린 창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인공 눈물 하나 사시고 오메가3 드시기 시작하시고 저녁에 눈꺼풀 씻고 온찜질 해보십시오.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신문이 선명하게 보이고 휴대폰이 편하게 보이고 사람들 얼굴이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시야를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